나왔어? 뭐 손뼉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그러시요? 저희는 이런 얘기까지 다 나갑니다. 아, 그래요? 무슨 차인가요? 보이차고 네. 97년 성차사 숙병입니다. 네. 차사 숙병. 원래 이제 여름에 이렇게 무더울 땐 숙차, 숙병 이 차들이 그렇게 향미가 살진 않았는데 올해 이상하게 날씨가 특히 이제 5월달 같은 경우 일교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분들도 그렇고 올해 여름에 숙차가 괜찮네 마시기. 전 같으면 숙차가 향도 떨어지고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느낌도 이게 정말 약해졌는데 요즘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미생물의 반응이니까 미생물의 반응인데 어쨌든 일교차가 심해지고 지금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선택했던 기준도 조금 뭐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확실히 기후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흐름하고 좀 많이 바뀌었구나. 미생물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무더위가 있으면은 이제 생차를 주로 마셨거든요. 생차가 원래 이제 생생한 느낌, 그 활발한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지치고 하니까 불러 일으켜줬는데, 그런데 이제 숙차는 상대적으로 이제 부드럽고, 근데 그 부드러운 숙차도 오히려 이번 여름엔 좀 맛이 괜찮다는 그런 평들이 있어서 오늘 숙차를 선택했어요. 그럼 오늘 도구도 하나 소개 한번 해주세요. 도구. 어떤 숙차를 우리는데 우리가 선택할 때 기준이 이제 자사차오가 이제 숨을 쉬니까 저 통기성 기준에서 그래서 일단 좀 숨을 잘 쉬고 이 뚜껑에도 약간의 공기층이 있고 그리고 숨을 잘 쉬면서도 이 니루 자체가 조금은 평상시 우리가 썼던 부드러운 니루보다 조금 더 거친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거친 느낌이고 그래서 약간 거친 니루, 그 다음에 공기 조건 그런 걸 고려해서 그리고 선택한 차가 한 25년 정도 묵은 숙차 계통이니까 나이도 좀 있고 그래서 약간 동글동글하고 조금 키가 있어서 동글동글하고 그리고 조금 숨을 잘 쉬고 그런 차오를 선택했습니다. 자사차오인데 이게 밤에 보면 까만 별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철성리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오셨군요, 선생님. 뭐예요? 피자? 맛있는 떡이에요. 떡? 좋은 떡밥. 떡빵. 와. 인절미, 당근 인절미. 방송 중 아니셨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안에 세팅을 해놨어. 안에 세팅을 해놨는데 좀 이따가 차 좀 드시고 유튜브에서 자사차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프리하게 하는 그런 거라서. 그래서 약간 그 총론인데, 그러니까 자사와 관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 총론인데, 그래서 제가 저 총론을 두 가지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그러니까 자사오라는 게 사실은 600년 역사지만은 다른 영역에서 조금 차이점이 이 실생활에 직접 쓰고 예술적인 가치도 뛰어나고 차를 마실 때 현장에서 직접 쓰기 때문에 실용성하고 예술성을 갖추고 있다는 그 특징 때문에 이게 굉장히 독특한 영역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도자기는 이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주로 이제 공급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면 요건 쓰는 사람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되는 왜냐하면 차를 잘 우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차를 마시는 사람들의 그 생활 현장에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사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과서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만드는 장인들과 예전에 이렇게 주로 마시는 사람들이 문인이었으니까 장인과 문인 사이에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600년 자사 역사를 발전시킨 동력도
실제 만든 장인들만이 아니라 이걸 사용하고 이거 자체를 감상하고 즐기던 문인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 점에서 뭐 21세기 한국 차계에서 한국에서 차 생활하는 사람들과 이 자사차오를 나눈다는 측면에서 자사오를 이야기한다면 결국 먼저는 이제 차를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차가 바뀌면서 자사차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차 문화 변천사에 따라서 도구들이 변해 왔기 때문에 자사오에 대한 얘기는 어떤 차가 있지? 그 차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차를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 차를 마시기 위해 사용했던, 선택했던 도구들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와 사람들의 얘기가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사차오라는 이 도구에 대한 전문적인 얘기. 그건 아무래도 공예가 되겠죠. 이건 모든 도자기는 각자 도자 영역에 공예로서의 기본 어떤 파트가 있거든요. 그게 대략 이제 5가지 파트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재료학이 있고, 재료. 다 학문이죠. 재료학이 있고, 그리고 제작하는 게 있고, 제작도 있고, 그리고, 그 제작하고 재료를 선택하기 전에 있는 게 조형 설계니까, 그러니까 조형에 대한,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재료학이 있고, 만들어 나가는 제작 방법, 제작 공예가 있고, 그리고 이건 뭐 이렇게 다른 도자기에서도 그렇고 이 자사에서도 약간 특징이 되기도 하는 장식 공예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장식을 하지? 그 장식 공예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소성이 있죠. 소성이라는 공예가 있죠. 그래서 이 5개의 파트가 이 자사차오, 우린 자사차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도자기 영역에서 이건 도기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자기 하면 도기와 자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릇의 발달 역사도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그릇은 그릇 자체로서 발달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발전사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생활에서, 그러니까 음식, 마시는 것과 먹는 것, 또 마시고 먹는 것은 또 그 시대마다 사람들의 일종의 에너지 재생산 방식, 그 시대마다, 그래서 이게 예술품이라는 측면보다 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서 그릇은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그릇을 통해서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을 보관하기도 하고, 요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상을 차려서 먹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릇이 있을 때 그 그릇의 내용을 좌우하는 건 그 그릇이 담고자 했던 음식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도기나 자기 이게 발전했을 텐데, 근데 이제 이 자사차오는 도기하고 자기 이 영역에서 사실은 어디에 속한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숨을 쉰다는 측면에서는 도기인데, 근데 그 경도라든가 단단함에서는 마치 자기와 같거든요. 근데 또 숨을 쉬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도기로 치기 때문에 자사는 넓은 의미에서 자사 도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가, 그러니까 어떻든 차라는 영역, 그러니까 어떤 차를 사람들이 왜 마시고 즐기지? 그다음 어떻게 마시고 즐기지라고 말을 할 때 그 차와 사람에 대한 얘기가 하나의 전제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도자기로서, 공예로서 하나의 학문적인 정립이 필요하니까 그 5개의 파트, 5개의 과목, 이건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시대마다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재료도 바뀌고, 만드는 방법도 예전에는 기계 썼겠어요. 근데 지금 기계를 다양하게 쓰고 있고, 소성도 예전에는 장작으로 뗐다면 지금은 뭐 장작을 다시 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거의 전기나 가스를 쓰니까 소성도 바뀌었고, 장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5개의 기본 과목이 있다면 5개의 기본 과목이 시대마다 어떻게 변해왔지?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인 거죠. 그래서 차문화 변천사 속에 자사차오를 보는 것. 그 다음에 하나의 도자기 영역으로서 이 공예로서 5개의 과목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 기본. 그리고 난 다음에 시대마다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생활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걸 바라볼 때 관점이 또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어떻게 했냐면, 이 5개의 과목은 만드는 사람들의 제작 전체 과정에서 바뀔 거 아니에요.
선택하고 디자인하고 많은 바뀌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회적인 물건이니까 산업으로서 유통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상인의 관점, 유통하는 관점에서도 이게 어떤 식으로 시대마다 유통돼 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봉건 시대,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 자사처를 만들던 사람들, 그리고 쓰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됐을까? 이걸 왜 보냐면, 특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오면 이 상품을 거래하는 상인들에 의해서 이게 브랜드화가 되니까, 가치 창출하거나 어떤 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되게 유통 상인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드는 작가들 입장에서 5개의 과목에 집중해서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통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한편에 그 관점이 필요한 게 이걸 사용해서 마시고 즐기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한번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한 5개의 파트라고 할지라도 작가 입장에서 재료 이야기하고 제작 방법 이야기하고 조형 이야기하지만, 차를 선택해서 마시고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 그 5개의 과목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작가들은 만드는 입장에서 이 5개의 과목을 배치하겠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재료를 보고, 그러니까 작가가 보는 재료와 소비자가 보는 재료가 그 하나의 물건을 보고 서로 달리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소송도 마찬가지거든요. 작가 입장에서 이게 색감과 질감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내지? 그걸 위해서 소송의 온도나 방법을 조절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 입장. 이게 이제 아마 기원으로 돌아가면 그럴 거예요. 자사차의 등장 배경을 아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사차가 등장하게 된 그 과정, 그 가운데서 이거 만들던 작가들이 어떻게 해서 이 물건을 처음에 만들어냈을까? 그리고 처음에 이 물건을, 차를 마시던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찾다가, 차를 우리는 도구가 필요했을 텐데, 어떤 물건을 찾다가 그 도구의 특징에 구현하는 것을 찾다가 자사차가 그게 딱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2가지 흐름인데, 만드는 사람과 마시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주된 동기는 어떻든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찾았던 그릇이 있을 거고, 만드는 사람은 그에 맞게끔 만들어냈을 거고, 그 만들어내는 게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쌓이면서 공예학으로서 정립이 됐을 거고, 아까 말한 5개의 파트. 그리고 이게 산업으로서 발전하면서 유통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유통을 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같이 진행이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현대사회 소비자들이 내가 자사차 자체를 사려고 하는데 유통하는 사람들이 황룡산 1호가 최고야 라고 딱 얘기해서 황룡산 1호 아니면은 뭔가 아닌 차로, 그 다음에 그리고 전수공 차가 최고야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만든 차는 또 아닌 걸로,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제가 약간 접근 방법이, 내가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차지? 그래서 내가 마시려고 하는 차와 내가 선택해서 마시려는 차가 이게 궁합이 맞나? 그래서 차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마시려고 하는데 이 재료도 있고 뭐 이렇게 조형도 있고 소송도 있지만 이게 나름대로 어떤 자기 스토리를 갖거든요. 그 다음에 그 차하고 궁합도 있지만 차자리의 분위기에 맞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종합돼서 이 차오를 선택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면 약간 극단적인 마케팅이 많아가지고, 쉽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AI 시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명나라 초기에 등장했는데, 정립은 명나라 말에 정립이 됐고, 아까 말한 5개의 과목이. 그러면서 이제 이름만 말하면 봉건 사회잖아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고, 이게 공장 형식으로 만들어진 게 한 192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혁명 이후에. 그때 학교도 세워지고, 이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자본주의 패턴으로 산업화된 게 이제 1920년대 무렵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로 계속 발전하지 못했죠. 중국이 사회주의가 되면서. 그러면서 국영체제로 집단화되고, 국영체제로 집단화되면서 전수공 체제라는 이게 또 이게 못하게 제한이 되고, 그러니까 약간 사회주의적인 방법으로 분업화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게 2002년도니까,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는 어떤 자본주의적인 시장 질서에 맞는 이 상품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사실 2000년대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정도 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0년 사이에 이 변화들이 있는데, 어떻든, 이게 유럽이었으면은 그 산업 발전, 산업혁명 이후의 정보와 이렇게 갖춰서 쭉 해서 이것도 거대하게 발전했을 텐데, 중국 이신이라는 지역에서만 생산이 되고, 재료가. 그게 제한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이 현대사회에 오기 전까지의 어떤 변화 발전사에 있어서 어쨌든 많은 그 제약도 있었고, 뭐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AI 단계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화학공업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류의 수많은 유약이라든가 이런 게 개발이 되듯이, 그러니까 도자기 분야의 화학공업 굉장히 발전했죠. 그러면은 이 발전한 화학공업이 재료화학에, 자살하는 이 재료화학에 어떻게 결합이 됐을까? 그 다음에 제작 방식에서도 수공이라고 말하지만, 이 수공이라는 부분에서도 이 전체 과정이 꼭 손으로만 전일적으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도구를 쓰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제작 과정에서 사용하게 된 도구, 그 다음에 기계 활용의 정도, 이런 방법들이 어마어마하게 더 발전됐을 거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작가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 이 디자인 설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설계부터 해가지고, 도대체 새로운 걸 또 창조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샘플을 뽑아서 나름대로의 완전한 작품을 만들기 전까지 대략 뭐 6개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누구는 1년 정도 걸리기도 하고. 새로운 작품이 탄생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엔 AI가 등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자료들이 빅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돼 있고. 그게, 그러니까 예전 뭐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뭐 이렇게 거의 자기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으니까 새로운 디자인들이, 상상 이상의 디자인들이 AI에 의해서 금방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샘플 뽑는 것도 3D로 출력이 되고. 지금 벌써 그렇게 나온 것도 있는 거죠. 이미 재작년에 청와대학 학생들이 그렇게 디자인해서 만들어진 차고 갖고 전시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2, 3년 사이에.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5개의 과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5개의 과목, 자사공예, 이게 시대마다 변화 발전해 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 AI 시대라고 말했을 때 이 영역이, 그러니까 그 AI 영역은 모든 영역을 포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화학과 물리와, 그리고 이 자사 재료에 대해서 어떤 캐내는 과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싱에서 나는 자사를 써야 되긴 하지만은, 광물학. 그러니까 지질학.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이 없어졌잖아요. 캐먹고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새로운 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자사 자체가 외지 자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싱 자사와 예지 자사를 비교하는. 외지 자사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또 원광이고. 그러면 이 외지 자사를 어떤 식으로 배합을 할까? 블렌딩을 하거나 배합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 재련을 할까? 이 부분에서 과학기술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소송도. 그러니까 그 자사는 유약을 안 바르니까 재료마다 한 1100도에서 1200도 사이에서 그 통기성의 정도. 그러니까 작가들은 색감과 질감을 고려하지만 차를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통기성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 이 고려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합이 돼서 소송 온도가 결정이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를 지금까지는 사부들이, 그러니까 부를 때는 사부들의 경험으로, 저 니로에 저 두께야? 그러면 몇 도에 떼야 되고, 어디 위치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AI가, 그러니까 이제 딱 세팅이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 재화와 서비스가 풍족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재화 서비스라는 영역에서 저 자사차후가 새롭게 이제 보급이 되는 거고, 유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렇죠. 저 자사차후를 지금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재료라는 부분, 이게 어느 쪽 니로를 썼어, 뭐 어느 산은 니로를 썼어, 이런 부분들은 실제,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한번 그 토론이 필요하거든요.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확인할 길이 없는데,
이게 이른바 말하는 그 이렇게 유통상에서의 어떤 마케팅 논리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이차에서 고차수 논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점검이 필요해요. 뭔가 다른 지역 걸 썼으면 뭐 왠지 근본 없을 거 그런 기분이. 그러니까 이게 이식에서는 이런 거죠. 뭐냐면 황유산 1호를 썼는데 10%로 블렌딩했어. 쓴 거니까. 쓴 거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이료가 좋고 나쁘고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별도 이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래서 그리고 원광을 썼다는 거 자체 이게 원광 자사야 라는 것도 그게 꼭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광의 돌을 얼마만큼 그러니까 오랜 시간 재련, 숙성을 시켜서 돌의 날카로운 해로운 성질을 다 순화시키고 찰지게 만들어서 이 자사월을 만든 재료로 만들었을까? 이 재련의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원광만 했을 때 그 원광 자체가 그러니까 숨을 잘 쉴 수 있어요. 근데 숨을 쉰다는 게 원광을 썼기 때문에 숨을 잘 쉬는 게 아니라 그 원광은 알갱이 구조를 어느 정도 유지를 했을까? 어떤 건 곱게 할 수 있고 어느 건 약간 거칠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변화 인수들이. 그래서 나는 이 자원은 원광을 썼으니까 좋아. 라는 것도 그게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갖고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이제 이런 어떤 물건들을 자사고라는 물건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 종합적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가 어떤 차를 우리려고 하는데 그 차하고 좀 이게 이 조건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초기에 자사차가 등장했을 땐 우롱차 때문에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실제 자사차를 이야기하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거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그 명나라 초기에 차가 이게 덩이지 않고 산차로 되고 산차로 된 차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것도 이제 과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차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차가 어떤 성질을 갖는 그리고 그 어떤 성질로서 항상성이 있어야지 특징이 있어야지 그게 사람들이 그걸 선택해서 마실 거 아니에요. 들쭉날쭉하면 안 되니까 그게 세월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롱차, 홍차로도 나름대로 이게 산차로 만들면서 자리 잡는데 한 200년 정도 세월이 걸렸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말하고 있는 우롱차니 홍차니 이게 이제 정립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사차가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차가 됐으니까 이 차를 다리기보다는 우려야 될 것 같고 우리려고 하는데 숨을 쉬어야 되는 그릇이 필요하고 그래서 유약을 바르지 않고 그 다음에 흙이 아니니까 유약을 안 바르면 흙으로 만드는 도자기는 이게 부서질 거 아니에요. 가루가 나오고. 그래서 돌을 이용해서 돌가루를 흙의 성질로 바꿔서 그걸 만들고 숨을 쉬게 만들고 그리고 그에 맞게끔 소성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한 5개의 과목으로 정립이 됐지만 어떻든 이것은 우롱차의 변화 발전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차 시장에서 그러니까 차든 도구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마는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차를 왜 어떻게 마시고 즐기지 이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은 시장 현실을 보면은 그 어떤 차라는 이야기 너무 많은 거예요, 차가. 그리고 예전에 상상도 못할 정도의 종류, 상상도 못할 정도의 가격대로 지금 넘쳐난 거예요. 공급 과잉이에요. 공급 과잉이에요. 정말 예전에는 조선의 왕들도 못 마시던 이 보이차를 누구나 마실 수 있어요. 예전에 영국 황실에서나 마실 수 있는 그 오리지널 홍차든 마실 수 있고. 그 얘기 자주 해요. 저희 어머니랑도 같이 모험해서 엄마가 가끔 그 얘기 해요. 그게 그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몇 년 동안 일해가지고 겨우겨우 요만큼 가져와서 이렇게 먹던 차를 이렇게 맨날 먹는다. 소설이긴 하지만 그치. 어떻든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근데 지금 어떻든 이 차와 관계된 재화와 서비스가 넘쳐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차다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그거죠. 이 차를 나한테 어울리게 그리고 그 차가 지닌 그 충분한 성질이나 효과를 충분히 드러내는 도구와 방법 이게 필요한 시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차든 이 도구든 너무 제한된 측면에 너무 이렇게 하나의 측면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재화가 충분하니까 어떻게 잘 즐길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현대사의 현대인들한테 어쨌든 갈수록 복잡하고 기후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떤 건강이라든가 어떤 내 몸의 어떤 심신의 어떤 안정이라든가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차만한 물건이 없거든요. 그러면 차만한 차가 생활 필수품으로 들어와야 되고, 여기 예전에 귀했으니까는 제한되게 썼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상한 어떤 문화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너무너무 기족스러운 문화, 고급 문화 이렇게 썼지만 지금은 생활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귀족처럼 지낼 수 있고 그런 사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생활 필수품이 돼야 되고, 생활 필수품으로 됐을 때 이 도구들도 정말 생활 필수품처럼 쓸 수 있게끔 돼야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아까 말한 대로 지금은 제작 공예라든가 재료부터 해가지고 소선까지 과학기술의 도움, 여러 가지 도움에 의해 가지고 정말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잘 쓰기 위해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 줄까? 디자인할까? 그게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약간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정말 예술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릇에. 그리고 차에도. 얘도 보이차도 뭐 30년, 40년 오랫동안 묵혔다. 이것은 이 정도로 묵힌 것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게 밥처럼 마실 수는 없죠. 이건 약처럼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어떻든 600년 역사를 내려오면서 그 자사차오가 예술성을 갖고 있는 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작가의 어떤 혼이 들어가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그러면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또 특별한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든 누구나 쓸 수 있다. 또 근데 그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전제도 있지만 그 앞에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차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차를 통해서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좀 조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차오도 꼭 자사차오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도구들이 생활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가급적이면 그 차가 지닌 어떤 성질이라든가 특성들이 충분히 잘 우러나서, 왜냐하면 정말 오랜 시간 거쳐서 자연에서부터 우리한테 왔는데 잘 드러났으면 좋겠고,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선 거기에 적합한 도구 그리고 적합한 방법을 써서 마시고 즐겼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자사차오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다만 이게 중국 이싱이라는 지역에서만 만들고, 그러니까 공급이 한 지역에 제한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독점적이거든요.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자체에 환상도 많이 심어져 있고, 환상 정말 그렇잖아요. 전 세계인이 쓰는데 이 자사차오를 공급이 어떻게 한 지역만이 있어. 이건 이런 도자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치가 과대평가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역이라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는 한국사에서는 그 유통이라든가 판매하는 과정 속에서 정보가 잘못 전달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한적이다 보니까는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서 이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자꾸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경향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편향이죠. 그래서 조금은 대중화, 생활화, 그런 조건이 충분히 됐고, 지금은. 다만 이걸 가지고 정말 차오를 이용해서 차를 우리면 이 차오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생활호가 있고, 그러니까 노동호라고 그러죠. 노동호. 일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티백 종류도 있고 다시팩도 있기 때문에 차를 거기다 넣어놓고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버리면 되고, 사무실이든 집에서든.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면은 정밀하게 우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정말 훌륭한 차가 있어요. 마시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를 마시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큰 포인트로 이제 해독제를 이야기하거든요. 내 피를 정화시키거나 뭐 안정을 시킨, 그게 상당하는 차는 사실은 좀 이게 제한될 수 있거든요. 원료라든가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보이차로 말하면 묶인 세월이라든가,
그런 요소 때문에 그렇게 좀 만나기 어려운 차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차는 정말 정밀하게 우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런 차를 선택해서 정말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노동할 때 쓰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밀하게 우려낼 필요가 있죠. 거기에 적합한 차오를 선택해서 쓰는 거. 그래서 되게 차를 마시는 패턴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정밀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노동하면서, 일하면서, 아니면 놀면서. 그때 이게 막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어쨌든 자사차는 그렇게 두 가지 영역에 두루 쌓여왔죠. 그리고 또 한편은 이렇게 차를 마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주는 예술품 영역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른바 말하는 이제 경매 시장에서도 좀 인기 있는 품목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차오를 바라보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 채널에서는 그 이야기 할 건 아니고, 우리는 생활 속의 자사오를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그거 괜찮지 않나요? 뭔가 예술품으로서의 자사오 이런 것도 예술적 가치나 아니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조형해서 예. 감동을 주는 포인트 이런 거 이런 얘기 해도 되죠. 그런 차오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감상용이 아니라 감상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예술적인 가치가 있고 뭔가 가격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쓸 수 있다. 그런 건 대단하죠. 딱 이렇게 조명만 딱 비춰놓고 어디 딱 이렇게 예쁘게 얹어놓는 그런 용도로만 있는 그 도자기가 아니라 내가 쓰는 도자기다. 그런 사례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이니까. 네. 그러니까 흙과 돌이 주는 어떤 그 파장의 느낌이 아마 다르다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자사를 가지고서 만든 어떤 기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소 영역이 될 텐데 그런 걸 둬서 그리고 그 약간 그 실내 장식의 한 포인트로 쓰기도 하고 그러기는 해요. 우리가 달 항아리처럼.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돌이고 여기에 있는 어떤 성분 때문에 실제 그 가지고 다니면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 실용실험권을 낸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돌이니까 이걸 가지고서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약간 피를 맑게 해줘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요. 그건 실용실험권 냈다는 것은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자사 주전자인데 여기에서 물을 끓였을 때의 어떤 효능. 난 그것도 있지만 그 자사를 물을 끓일 때 같이 넣고 같이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대만에서 그게 유행했었어요. 자사가 깨지잖아요, 이게. 버리지 않고 물 끓일 때 거기 넣고 같이 끓여요. 첨가제로 그냥 같이 그냥 넣는 용도. 네. 그렇구나. 물의 입자를 바꾸겠네. 그렇죠. 같이 끓여. 네. 그래서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건 이제 소소한 얘기거리들이고 어쨌든 이 자사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사차오가 처음에 등장한 그 과정 그 부분을 이해하면 자사차오가 발전해온 과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AI 시대에 이 자사차오라는 물건을 바라보는데 과거하고 분명히 달라졌지만 그래도 그 현재 쓰고 있는 모습은 그래도 뭐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더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 근데 어떻든 차하고 떨어질 수 없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차 생활과 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이건 어떻든 도자기니까 도자기로서 공이 한이 정립이 돼 있다. 이 정립에 대한 기초는 정리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립을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5가지의 과목은 결국 자사차오 쓰임새를 좌우한다. 그러니까 만드는 작가들 입장에서는 도자기 공예로서 5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차를 우리는 주전자이기 때문에 그 5개의 과목이 자사차오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선택하는 그 취지를 하고 맞아야 된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 그것은 차를 우리는 건 실용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고. 숨을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조형이라는 부분은 하나의 공간이니까, 공간이면 차를 놓고 뚜껑을 보면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 움직임이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이 움직임은 액체도 있지만, 어떻든 여기 기체의 영역이 있잖아요. 이 액체의 영역과 기체의 영역에 의해 가지고 마시려고 하는 차의 향과 맛이 어떻게 조절이 되지?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런 통기성이라는 부분에선 좌우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기준은 통기성이거든요. 숨을 쉬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사라는 재료가 있는데 그 수많은 재료들이 각각 통기성을 좌우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재료,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는 재료학으로서 다루겠지만 마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재료가 통기성이 어느 정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작 방법도 마찬가지고 특히 소송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작가들은 공급자 입장에서 야 소송 저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떼야지 이 통기성이 원하는 통기성, 그러니까 기공 구조가 열린다라는 것. 그 부분을 더 포인트로 삼죠. 그러면 5개 요소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내가 원하는 자사차우를 적절하게 고르는 어떤 방법, 그 어떤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또 그것도 거대한 얘기, 많은 얘기를 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거예요.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일단 물론 예뻐서 고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실제 차를 마시니까 가장 소비자 입장에서 저 통기성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소한 부분에서는 제일 좋은 건 이 자기 손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립감.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따를 때 출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할 때 절수죠. 출수나 절수 상태, 그 다음에 물이 나오는 정도, 이건 약간의 기능성에 관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볼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 그래서 재료에 대한 선호도는 있을 거예요. 이게 가장 1차적일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이 차를 우려내는데 필요한 그 통기성의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많은 차가 있는데 그 차를 되게 분류하면 녹차 종류 있고, 그죠? 우롱차 종류, 홍차 종류, 그 다음에 미생물 발효에 관계된 보이차나 흑차 이런 종류가 있잖아요. 또 보이차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러면은 요 차를 깨우는데 그 안에 있는 성분을 우러나게 하는데 그 좌우하는 게 첫 번째는 숨 쉬는 거거든요. 숨 쉬는. 그러니까 물은 빼고 물이란 요소도 따져야 되겠지만 그릇만 보면 이 그릇이 이게 통기성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 그걸 보거든요. 그리고 그 통기성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내가 빨간 재료를 좋아하는데 준이개통 그거 좋아하는데 통기성이 약하단 말이죠. 근데 그 통기성이 약한 그런 준이개통의 차우를 가지고서 특히 이제는 보이차 숙차를 우리면 이게 별로 그러니까 보이차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조절을 하게 되겠죠. 처음에 1차적으로 감각적인 선택. 그게 이제 보통 자기 어떤 선호도가 있을 거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 재료가 뭐 이렇게 자기 어떤 또 이게 재료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장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보겠지만, 그 다음에 가장 본질적인 건 얘가 숨 쉬는 정도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내가 마시려고 하는 차와 관계돼서 이 액체와 기체의 어떤 대류성. 그래서 얘가 키가 큰 차우가 선호도로서 키가 큰 차우를 좋아할 수 있겠지만 차의 입장에서 이게 키가 큰 차우가 좋은 게 있고 키가 낮은 게 좋은 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길어지겠죠.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선 작가들의 입장도, 그러니까 작가들이 어떻게 잘 만들었다를 따지기도 하지만 앞에 1차적인 감각, 그런 부분에서 보는 거, 그러니까 그립감, 출수, 절수. 근데 이제 가장 본질적인 것은 통기성, 숨 쉬는 정도가 어떨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 그리고 재료, 내가 마시고자 하거나 아니면 내가 선호하는 재료, 그리고 내가 쓸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립이나 아니면 또 출수나 절수, 그리고 뭔가 대류성이나 통기성을 고려해서 나에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적절한 차우를 고르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만 고려한다면? 근데 말은 쉬운데 그게 말은 쉬운데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도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 이렇게 수업료가 몇 번 해봤는데 아니네. 그 안목이 생기는군요. 그렇죠. 수업료를 내야.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써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덧붙인다면 이게 이제 나름대로 도자기니까. 그리고 자사차오는 다른 도자기도 이렇게 막 쓰는 도자기에서 이런 경우는 좀 못 쓸 거예요. 쓰면 쓸수록 윤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 그러면 쓰면 쓸수록 가치가 늘어나요.
그래서 일세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사차원은 만드는 장인들, 작가들이 만들지만 또 한편 쓰는 사람이 만든다고. 그래서 이 양호를 잘하면, 차호를 쓰는 사람이 양호를 잘하면 훨씬 더 가치가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자사라는 재료가 또 그런 또 작용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가치가 늘어난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그 만들었던 작가가 또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또 그 작가가 유명해졌어. 그러면은 이 작품이 이제 소장 가치가 있게 돼요. 그런 측면들도 고려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할 때, 사실은 아까 말한 1차적인 요소, 아까 말한 그 다음 5대 공예적인 측면, 그리고 내가 차를 마시는데 숨 쉬는 게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측면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가 만들었지? 어느 브랜드에서 그것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한마디로 하면 누가 만들었지? 그 작가를 이제 묻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재료가 만드는 사람이 원강이에요. 황용산 이래요. 이렇게 말을 한들 그게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만들었는데 정말 내가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어느 정도 정성을 다해서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 만든 작가 인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작가를 봐요. 그래서 그 작가가 스승이 누군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리고 주로 뭘 단련했고, 그리고 실제 어떻게 수상을 했는지, 상을 받았는지, 그리고 자기가 만나보니까 작가 인품이, 이렇네. 그게 이 작품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작가가 만들었다는 거는 그래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하죠. 네, 그건.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이 도장, 인장도 찍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차후에 도장이 몇 개나 찍힐 것 같아요. 의식해보지 않아가지고. 최소한 4개가 찍혀요. 4개가 찍혀요. 요즘에는 한 5개까지 찍어요. 몸통 아래도 찍어요. 바닥에, 네. 바닥에 찍힌 거면 바닥에 찍고, 바닥에도 찍은 다음에 사인도 하고. 사인도 하고.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사차원은 사실은 정말 이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방작이 많아요. 모방작이 많아요. 그래서 한때는 예를 들어서 옛날 청나라식이 유명한 작품은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집 99간 집하고 차호 하나하고 바꿨다라는 일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호들도 있지만 어떻든 그 박물관이라든가 이런데 무수한 차호들이 있잖아요. 진품이 아닌 차호들이 많아요. 근데 진품 같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리고 실제 1930년대 상해에서 골동품 가게들이 유행했었거든요. 그때 이싱의 작가들이 가서 골동품을 만드는 거예요. 뭐 방작이잖아요. 근데 그게 공공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참여했던 작가들이 지금 유명 대사들이죠. 왜냐하면 실력이 없으면 그거 맡기지 않죠. 그러니까 자사차원은 그만큼, 그러니까 일화가 있죠. 어떤 사물이든지 그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자사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섬세하게 정밀하게 표현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적으로도 뛰어나죠. 그러니까 실용적으로도 뛰어나지만 예술적으로도 뛰어나죠. 다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지금의 어떤 차를 마시고 즐기는 소비자들 입장에선 좋은 시대죠. 그래서 선택할 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뭐 이렇게 이거 어차피 이제 수입을 해야 되니까 수입을 하면은 정식적인 통관을 할 때 이제 국제 기준이 있거든요. 도자기를 검색하는 그런 정도만 검측이 되면 나머지는 큰 문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시약청에서 검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하고 나머지는 이제 아까 말한 개인의 취향 따라서, 그리고 가격대. 그래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마시고자 하는 차를. 그래서 오히려 이 도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말 지금 다양하게 유행하고 있고 누구나 마음만 내면 마실 수 있는 이 차를 차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차 생활을 하는데
이런 걸 쓰고 했더니 정말 나를 위한 나만의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도구를 소개하고 싶은 거고, 다만 이젠 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대 상황에서 AI까지 이 자사 공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훨씬 보람되게 오신 것 같은데. 촬영 먼저 하세요. 아니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서하신 대표님. 본인 보세요. 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딱 맞춰서 끝났어요.